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이 시간을 통해 대전 지역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이죠. 산내 골령골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최근에 예산이 증액돼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계신 대전 동구청의 황인호 청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C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23만 동구민 여러분, 대전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힘을 더 내주시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산내 골령골 피해자 유가족들을 좀 만나오고 있는데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께 우리 청장님께서 이 곳을 좀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참으로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유족들로 많이 이제 찾아뵙고 유족들께서 찾아오셔서 구현 시절에 많은 이게 가슴 아픈 내용들을 이게 청취를 했었는데 산내 골령골 이 곳은 한국전쟁 초기에 보도연맹원들하고 대전 형무소 재소자 등 해서 약 7천여 명이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 희생되고 네. 거기에 안매장 당한 곳으로서 이제 그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정진호 PD라는 분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게 만들 정도였고 이것이 영국 BBC나 런던 대학, 필리핀 대학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소개가 됐고 맞습니다. 할 정도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희생되신 민간인의 유해가 상당히 많이 묻혀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참혹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우리 동구는 산내평화공원 조성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는 위로를, 대전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이런 뼈저린 역사에 대한 기억을, 세계인들에게는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골령골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시는데 네. 정확한 명칭은 곤룡골이라고 해요. 청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흔히 임금이 입는 옷을 곤룡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인데 이상스럽게 이게 이 의미가 이제 전화가 됐고 표현조차도 그냥 우리가 이제 곤룡골 이렇게 읽지 않고 골룡골 했는데 의미가 이제 전화돼 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제 뼈골자에 영혼영자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뼈가 묻혀 있는 곳이다. 그렇죠. 당초에 이게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원래는 곤룡골이군요. 예, 골룡포 하듯이 그렇군요. 그런 골룡인데 지금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바뀌지 않았나. 정확한 명칭은 곤룡골이다.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 동구청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낭월동 지역 학살 피해지에 대해서 좀 정책을 추진하고자 검토를 해오시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정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이제 여러 군데 한국 전쟁 당시에 민간인 희생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곳을 이제 추모 공원이라든지 위령시설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제
노건리나 거창, 산청, 함양, 경기 민주공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가 제주 4.3 평화공원인데 네. 이외에도 이제 그 곳곳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전국에 전체 이게 그 추모공원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집대성을 해야겠다 하는 데서 2016년도에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6번째 선정된 곳이 바로 산내 골룡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2년 후인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때 사업비 10억 원을 교부받아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1월에는 동구청 대강당에서 산내 골룡골 민간인 희생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시사회를 우리 그 동구민들하고 우리 그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겠다. 진상을 알아야 그 공원이 어떤 내용을 이게 그 담고 있는가 이런 이게 그 취지에서 시사회를 마련했고 이런 노력을 이게 통해서 주민들께서도 그 산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당위성에 많이들 공감을 하게 되었죠. 그런 노력들이 있으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준비가 되는 평화공원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이제 네. 단계에서 조성이 되는 거군요. 예, 예. 의미가 참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이제 유족회 분들이 위령제를 열고 계신데 청장님께서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민간인이 그 원인도 모르고 이게 그 끌려가서 그 학살을 당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그 전쟁의 비전이 이게 그 참상이 아닌가 싶고 그 유족분들을 이게 그 만나면은 너무나 정말 아까운 이게 그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잃고서도 또 이제 그 연좌 처벌 때문에 숨죽이면서 이게 그동안 70년을 이게 그 살아왔다는 거 이건 정말 다시는 이런 전쟁이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족들에게도 안 됐지만 다시는 이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이게 그 외경 의식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더 존엄한 이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이게 그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구의원 시절 20년 전부터 여기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됐고 네. 그 당시에는 저하고 유일하게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김원웅 의원하고 그러십니까? 예. 둘이 이제 그 공인으로서는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고맙다는 데서 이제 유족들께서 감사패도 이게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암울한 시기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를 이게 그 설치를 해서 전국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 새롭게 조사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금전적 보상보다는 신원 복원을 이게 해줘야겠다. 명예 이제 회복. 예. 이런 걸 이게 그 꾀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그 전기를 맞아야 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암울한 시기다 보니까 저나 이게 김원웅 의원이 오히려 빨갱이 취급을 이게 당할 정도 됐어요.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유족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억울한 사연을 많이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좀 그때 당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소연을 하셨죠?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그 강원도에서 오시는 이게 그 유족도 계셨고 부여에서 찾아오시는 그 유족들 아마도 지금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대였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은 그분들께서는 자기 이제 그 형님이나 아버지 되시는 이게 그 이런 희생되신 분들 명예 회복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나 안타깝죠 정말. 세월이 그만큼 이제 흘렀다는 예,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오시고 또 만나오시고 직접 참여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유족들께 좀 어떤 얘기를 좀 주로 해주신 것 같으세요, 청장님께서?
정말 유족분들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었다 온다면 얼마나 정말 이게 그 통안의 세월을 이게 보냈을까 이런 이게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유족분들 20년 전부터 만나보고 했던 그 분들 정말 한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 건가 싶은데 이런 이게 그 학살 사건 이후에 희생자 유족들이 저 가족을 잃은 이 박탈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게 후유증 그리고 경제적으로 겪은 많은 핍박 그리고 신원주의 등의 이제 불이익을 이게 당해왔고 누구에게도 이제 이런 것들을 꺼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유족들 최근에 이게 그 정진호 PD께서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그리고 70년 만에 나들이 위닝턴 그 기자의 미망인 이제 그 모셔오고서 또 이제 다큐를 또 만들었는데 네. 그걸 시사회를 이제 그 가질 때 유족분들 이제 모시고서 이제 같이 또 냈는데 그 내용들 이게 그 또 인터뷰 내용 좀 들어보니까 어이없게도 이게 그 이분들 여기 대부분 이제 그 빨갱이라는 이게 그 취급을 해서 학살당했는데 이분들을 이게 그 학살한 이게 그 주범들이 또 인민군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왜곡되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알고 계셨더라고요. 당사자들께서는 제대로 된 사실은 알지 못하셨군요. 예, 제대로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서 있었다 한다면 참 너무나 이게 그 어이없는 이게 그 이제 그런 진실이 이제 그 파헤쳐지고 연좌 처벌을 그동안에 이제 그 받을 정도로 그 네네. 힘들었던 이게 그 세월인데 이런 속에서도 아주 이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산내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우리 그 동구의 산내 낭월동에 이제 그 조성되는 만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조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이제 기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그 모두가 피해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더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정말 이 세워지는 평화의 공원 이곳이 정말 이 산내 학살 사건에 대한 또 진실을 좀 바로 알리고 다음 세대에도 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산내 평화공원이 조성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계획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이제 그 재원 자체가 이제 그 문제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거창, 노군리, 산청, 함양, 뭐 경기 민주공원 이런 데는 이제 한 150억, 200억 정도 이제 그 예산을 이게 투입해 가지고 네. 그런 저희 추모공원을 이게 쭉 만들었는데 우리 산내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이제 낭월동 그 골룡골 일원에 한 10만 8천 평방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402억 원을 이게 투자해서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원에는 누구나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하고 3,800평방미터 규모의 건축물이 이제 그 건립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게 그 교육, 그 전시관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관 이런 것들이 건립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만 8천 평이군요. 네. 이곳이 그러면 거의 학살지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좀 아우르는 공간인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될 건데 혹시 이제 이렇게 이제 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제 유골들을 또 이제 계속 차지하겠죠.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이제 과연 유골이 이제 묻혀 있는가. 이걸 이제 나중에도 이제 공원 조성했다 하더라도 네네. 계속 이제 찾긴 차지할 거죠. 어허. 그래서 더 만약 확장될 것 같다고 한다면 이제 더 공원도 이게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대략 한 10만 8천 평방미터면 한 3만 평 규모인데 네. 우리 지금 CBS 방송국 바로 옆에는 서대전 공원 이 공원이 상당히 큰데 이 공원에 한 4개 정도 4배나 크기가 되는군요. 그렇게 될 겁니다. 참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학살이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많은 유해가 이제 이제 일부 발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네. 이제 묻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 평화의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또 쉼터, 건축물, 추모의 공간이 또 마련이 된다고 하니까 참 이 대전 시민으로서 좀 기대하고 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는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정말 바로 알고 또 기억해야 할 그런 해인데요. 정작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이 공원 조성에 조금 반대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좀 정략적인 그런 이게 그 측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러세요. 사실 과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 제가 이게 그 처음 여기에 개입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치를 오래 하려면은 절대 개입하지 마라. 빨갱이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이게 들정됐으니까요. 그러셨어요. 네. 물론 최근에도 2년 전에 제가 이제 그 구청장 그 출마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 측으로부터 그런 조금 이게 그 모략을 이제 그 받았죠. 특히나 이제 그 왜곡된 그 내용으로 그 주민들을 예. 조금 혹세무민했던 것이 이게 평화 인공공원이라는 이게 의미보다는 마치 납골당을 맞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이 좀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도록 하고 예. 납골당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위령시설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저희는 절대 이게 위령시설을 이게 반대하고 여기가 평화 인공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거지 전쟁의 참상을 다시 겪지 말자고 하는 뜻이지. 여기에 이제 무슨 이게 그 납골당이나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또한 이게 그 실제 여기에 그 전국에서 오시는 그 관계에 있는 유족 단체들, 14개 단체 유족 분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어요. 납골당이나 이것이 아니다. 정말 이게 평화 인공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이제 그 조금 이게 왜곡시켜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연대 소명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이고, 네. 이제 거기 최근에 만났더니 그 이제 그 주도하시던 분이 네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잠잠해졌죠. 총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득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건 맞는 내용인가요? 예. 뭐 정말 어떤 내용이든지 이게 진실을 이게 제대로 이게 그 아리할 건 아리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군경에 의해서 또 미군도 개입했다. 이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평화 사도국까지도 이게 그 이런 데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왜곡상을 이게 가리기 위해서 인민군들이 이제 그 학살을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인민군들이 학살한 것은 사실 목동 교도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형무소터죠. 자기들이 패퇴하고 이제 그 물러날 때 우리 이제 우익 그 인사들은 이제 그때 많이 이제 그 학살을 하고 이제 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패퇴할 때 피난 갈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목동 교도소에 있는 이게 그 제도자들을 방면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끌어다가 이게 학살을 한 건데 우리 국토상으로 볼 때는 대전이라는 데가 국토의 중간이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데가 우리 대전이에요. 격전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서 가장 정말 어이없는 정말 이게 그 비극이 그 참상이 일어난 데가 바로 이게 대전이고 그곳이 바로 목동 교도소하고 바로 이게 산내 골룡골이죠. 이런 진상을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이게 그 똑바로 알고 그래서 이제 진실을 이게 그 알고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진실을 알리다 보니 이렇게 설득이 되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장님. 최근에 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그럼 증액된 예산이 402억 원입니까? 예,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산내 평화공원을 이게 그 만들려고 부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되자마자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동구가 이제 그 관광 동구를 이게 그 목표로 하면서 공원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공원이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산내 평화공원이고 또 뭐 소재동의 역사 이제 호국 철도 역사공원도 만들게 되고 송자 고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소재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1,000평 규모 거기도 이게 그 CBS 방송 바로 옆에 있는 이 서대문 공원하고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서대문 공원의 한 절반 정도가 더 큰 크기의 그런 이게 그 공원이 소재동에도 이제 또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산내 골룡골에
이런 이게 그 대규모 이제 공원이 이제 그 조성이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295호로 예,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주입개편 통해서 산내 평화공원 팀을 아예 그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3명의 우리 공무원들은 완전히 여기에 이제 올인하도록 그렇게 해서 행안부, 기재부하고 계속 부단히 접촉을 하고 또 대전시청 그리고 이제 유족단체들 네. 또 자문위원단 이분들하고 계속 같이 공조체제를 이뤄가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마침내 107억 원을 이게 그 증액해가지고 금년도 이제 마침내 1월 3일 날 아주 뜻깊은 네. 그 쾌거를 이게 그 거두겠죠. 40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런 토목 사업만 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게 그 내적인 인프라를 이게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를 더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예, 예. 앞으로 뭐 저 종진우 PD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손잡고 이제 일을 하는데 다큐로 이게 끝날 것이 아니라 뭐 봉준호 감독을 이게 끌어다가라도 하여간 한국 전쟁의 그런 참상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이란 이게 그 상업용 영화도 이게 그 지금 제작을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네. 어떤 스토리가 있는 영화도 이제 예, 만들고자 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402억 원의 이제 예산으로 조성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과정들 좀 필요할까요? 시작은 언제 됩니까, 청장님? 이제 금년도에 이제 그 설계 공모를 하는데 우리 국내 진만 가지고 하지 않고 세계적인 그 아주 유력한 그런 이게 그 작가들을 이게 모시게서 국제 설계 공모를 이게 통해서 좋은 이제 그 창의적이고 역사적 상징성을 띤 네. 이런 이제 그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이제 중앙부처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풀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까지 내후년이죠. 9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2022년 이제 10월 경에 이제 그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당 사업 대상지 내에 이제 매장된 유해 발굴하고 이제 보상 이런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피해자 유가족들을 좀 많이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유족분들은 공원 조성 관련해서 좀 추모 공간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네. 과정에서 좀 우리 유족회나 시민사회 단체들 만나실 의향도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이제 그 산내 평화 공원 팀 이쪽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단하게 이제 그 행안부 기재부하고 이제 그 예산 때문에도 이제 만나지만 여기 이제 그 아주 정말 뜻깊게 그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천착해 오신 각 대학의 이제 그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 매년 이 추모식 때 참여하시는 이제 유족들 전국에 이제 한 14개 단체 유족 단체가 있는데 네네. 이분들하고도 이제 그 계속 그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가급적 이제 수렴해서 좋은 이게 그 공원을 만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곤리나 뭐 거창, 산청함양, 그 경기 민주공원하고 달리 제주 사산평화공원은 하나의 이제 그 주민들 또는 관광객들의 안식처, 휴식처럼 돼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이게 그 을시연스러운 이게 그 추모공원, 위령시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누구든지 정말 평화를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죽은 자들에게만 이게 그 안식처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또 미래를 이게 그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게 그 관광성 그 공원을 이게 그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려면 거기 뭐 진입로라든지 이런 곳도 네. 굉장히 좀 정비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거기 이제 그 골룡 터널 지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옥천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쪽은 이제 그 장영상 가는 길인데
이제 이쪽은 이제 그 터널까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새롭게 개설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토목공사가 이게 많이 이제 수반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앞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 조성이 된다면 좀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되길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이제 그 내전으로 끝나지 않고 외세가 또 개입돼 있고 많은 이게 그 청년들이 정말 16개국 외국의 이게 그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희생을 초래한 이게 그 전쟁이 한국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전쟁 하면은 그 여기 참전했던 정말 이 평화의 사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16개의 나라 그 희생당한 이게 그 청년들의 유족들은 정말 이게 그 한국 전쟁하면 뗄래야 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이 그냥 내전적인 성격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명될 수 있는 하나의 그 평화 인공공원이지만 이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이게 그 알려져 있는 그 많은 이게 희생을 이게 그 초래한 그런 이게 그 한국 전쟁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에게도 정말 이게 그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죠. 예. 평화의 좀 가치를 세계인에게 전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중이시군요.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년 맞아서 의미 있는 또 사업들이 전국에서 많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이제 이런 일을 또 앞장서서 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좀 올해 어떤 이런 추모의 사업들 혹은 위령 사업들 어떤 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한국전쟁 70주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제 그 사건들 또 여기에 대한 이게 그 조명이 이제 그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이게 그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전쟁 70주년에 특히 6.25 6월 25일 날 그때 이제 그 전후해가지고 이런 이게 그 조명 작업이 또한 학술대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게 코로나가 이게 그 제대로 이게 그 잠재질까 이제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이게 그 인류를 상대로 이게 그 일으키는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 못지않을 정도 이게 그 또 큰 참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두 개의 큰 전쟁을 이게 그 놓고 볼 때 이제 그 금년 70년 맞은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겠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정준호 PD라든지 이면희 기자라든지 또는 데이비드 밀러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종군 기자로 이게 그 참전을 했던 이게 위닝턴 영국 기자 데일리 워커지 그 기자 이분의 미망인도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 초청을 해가지고 색다른 접근을 이제 그 시작을 했고 금년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세 분이 또 역시 영국을 다녀왔고 위닝턴 기자가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그 진실을 이게 파헤치다 보니까 자기 조국인 영국에도 20년간을 이게 돌아가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핍박을 그만큼 받았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개인의 어떤 희생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참 돋보였기 때문에 그분의 이게 그 커다란 업적도 그렇고 그분이 남긴 이게 그 유품이 영국 셰필드 대학에 지금 보관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비드 밀러 박사를 이제 그 우리 공무원으로 이제 그 채용을 하면서 좀 더 박진감 있게 영국과 셰필드 대학과 그 접촉을 해서 그 유품들을 우리 동구로 이관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추모관을 이게 만들게 되면은 그분의 유품들을 거기도 전시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지금 두 편의 이제 다큐를 이게 그 만들어서 시사를 이제 그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상업용 영화로도 만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이 평화공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세상에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산내 평화공원이 조성될 이 낭월동 학살 피해지에 대한 연구와 또 정책 추진을 하고 계신 대전 동구청의 황인호 청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전쟁을 한국전쟁 겪으신 세대는 아니고 그렇죠. 아마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한국전쟁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한국전쟁보다 더 힘들다고. 근데 겪지 않은 이게 그 제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 이건 사람이 사람을 이게 그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전쟁하고 질병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이게 그 살고 죽고 하는 그 문제는 엄격히 다른 문제인데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참 어려운 시기를 이게 그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우리가 이게 그 잘 뭉쳐서 극복을 하면은 이게 그 가능한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게 그 우리 의지에 의해서만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과 이게 우리가 코로나19하고는 그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 한국 전쟁은 어쨌든 보시는 이게 시각에 따라서 이게 우리 동족 상잔이 아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연히 동족 상잔이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이게 치러서 수많은 이게 그 희생을 이게 초래하는 이런 이게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처럼 또는 이게 그 각종 이제 호란처럼 중국이나 일본과 이게 그 싸우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게. 네. 우리 자체의 국민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그 희생도 희생이지만 그 상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후유증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전쟁은 연히 그동안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외란이나 호란과는 전혀 이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가족끼리 그 가족 간에 이게 그런 상잔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겠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70년 맞이한 이게 그 한국 전쟁 이 비극.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처음으로 작년에 이게 그 69주년 맞이해서 대전 전투 때 그 희생당한 또 윌리엄 딘 장군 인민군들에게 이제 그 포로가 된 아마 이게 그 세계 최강대국의 장군이 평화 사도국으로 와가지고 인민군에게 이제 그 포로가 됐다는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그 힘은 희귀한 일인데 어떻든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고 김지현 기관사, 황남호 기관사, 현지영 기관사 이 애띤 20대 이게 그 청년 이게 그 새 호국철도의 영웅들이 기관차를 몰고 거기에 많은 이제 그 33명의 특공대원들을 태우고서 저쪽 옥천 쪽에서 이제 그 대전역까지 이제 왔다가 네. 수색을 하고서 결국은 찾지 못하고서 이제 돌아가다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이제 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군인들하고 그 경찰 다음으로 이제 그 많은 순직을 한 분들이 이제 철도인들이죠. 왜냐하면 물자나 인력을 이게 수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피난을 못 가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을 많이 치렀는데 그래서 287인의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순직하신 철도인들을 포함해서 대전 전투사에 꼭 기억해야 할 윌리엄 딘 장군과 그 호국철도의 그 세 분의 영웅들 지금 대전역 동광장에 그 순직 그 비가 있잖아요. 네. 그 동상 시민단체인 그 대전 봉사체험교실 여기 이제 그 시민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거기서 학생들과 함께 항상 이게 그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작년에 7월 19일 날 고 김재현 기관사 이제 그 순직하신 날 69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그 추모식을 이게 가졌죠. 네. 그때 이제 미 8군에서도 장군이 두 분이나 올 정도로 아주 정말 좋은 이게 그 행사를 이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이제 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세요? 예. 우리 이제 산내 평화공원 그 추모식 6월달에 하는 거하고 우리 이제 그 또 대전 전투와 관련돼 있는 네. 이런 이게 그 고 김재현 기관사를 비롯한 그 철도인에 대한 그 순직 추모식 요것도 이제 그 동안에 가려져 갖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발굴해서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동구에서 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한 분들은 이제 우리 군경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 거고, 한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퇴각한 인민군에게 이제 피해를 당한 거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총장님? 예. 이 각기 다른 사연이시지만 어쨌든 전쟁의 피해를 겪으신 두 이제 사건이고 모두 다 이제 추모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국토의 이게 중간이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네네.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 좌파 인사들이 또 한편으로서는 우파 인사들이 네네. 그 희생을 많이 이제 당한 곳이고 또 임시 정부로 이제 그 대전이 잠깐 있는 동안 뭐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그 대전에 임시 정부를 잠깐 이제 그 두고서 여기서 이제 그 피난 시절에 있었지만 윌리엄 딘 장군 그 문제도 정말 이게 그 최강대국의 장군이 뭐 워커 장군은 이제 그 순직을 하셨습니다만 이 윌리엄 딘 장군은 이제 그 포로가 돼가지고 한 3년 동안을 이게 그 인민군들한테 영호의 몸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났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민군들한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어느 게 그 한국인이 그 밀고 해가지고 네. 그 붙잡히게 됐던 네.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딘 장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그 전쟁 끝나고서 우리 대전 명예 시민으로 이제 그 좀 추존을 하려고 했는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만 이게 그 영화로 만들 게 아니라 딘 장군 구하기도 좀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내 평화공원 여기에 관한 그 영화하고 딘 장군 구하기 영화 두 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 CBS가 올해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올 한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평화 구현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좀 각자 노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정장님? 지금 저희 그 생각은 좀 최단실 내에 앞으로 2024년까지 이제 완공할 목표지만 조금 더 이게 그 당겨가지고 이런 멋진 그 평화 인권공원을 유족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돌아가신 그 희생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시기를 이게 살아가는 이게 그 현대인들에게 한국 전쟁을 이게 그 다시금 이게 그 되새기는 그 많은 이게 그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학술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이 현장감 있는 이런 이게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이게 그 생생한 메시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빨리 이게 당겨서 이게 그 하고는 싶은데 어떻든 뭐 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까 이런 이게 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내 평화공원 조성 많은 분들이 또 유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들께 끝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 시간을 이게 함께 하시는 대전 CBS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구민들과 대전 시민 여러분들 한국 전쟁 그리고 대전 전투 또 대전이란 지정학적 위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쟁과 이게 그 대전 그리고 대전 시민 이 문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그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같이 이게 그 고민하는 게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게 그 산내 그 골룡골 이 평화공원을 이게 그 조성을 이게 잘 해서 대전 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인들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전 세계인들이 한국 전쟁하면은 반드시 용산 전쟁 기념관만 찾지 않고 우리 그 대전 산내 골룡골 또 앞으로 이제 그 또 새롭게 잘 단장을 해야 할 목동 교도소 이란 이게 그 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흔히 얘기하듯이 어두운 역사에 이런 이게 그 골목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평화, 인권을 이게 그 새로운 가치를 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잘 만들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총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신데요. 앞으로 좀 잘 조성되시길 바라고 네. 또 다른 소식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년도 6월 달에
전국에 이제 유족들 모시고서 이게 그 추모식 할 때 우리 CBS가 이게 그 마침 이게 그 평화의 길 함께 이제 열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시기 때문에 그 추모식장에서 아마 유족들의 생생한 또 증언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모시고 오늘 산내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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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